안녕하세요. 저는 짐이에요. 월간 역학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풍수도 있더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부모님 산소를 좀 와서 봐라 그래서 충청도에 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 아버님, 어머님 산소입니다. 이쪽으로 이장한 지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 문중 어른이 좋은 자리라 그래서 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부친, 모친의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달 눌러주세요. 이 자리가 됩니다. 저 뒤에 아주 매우 웅장한 산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 줄기가 내려온 걸 보실 수 있고 이쪽으로 한 줄기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손을 벌려 놓은 듯이 이렇게 생긴 이런 자리가 있죠. 여긴데요. 이 앞에 자리를 보고 자리가 좋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보면은 마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 안에 뭐가 하나 붙은 듯 하죠. 이런 것을 측뇌라고 그럽니다. 술독을 옆으로 뉘어놓은 듯한 자리를 측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박환을 해서 주로 이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렇게 큰 자리에 내려온 것을 이건 대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중간 자리를 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가지죠. 대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내려온 것을 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대지도 안 되고 소지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것이 거의 끊기다시피 아주 약한 자리고 앞으로 물을 막아주는 게 없어서 일직선으로 쭉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큰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쪽은 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안에 자리가 큰 자리가 하나 있죠. 여기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밖에 이렇게 모셨던 자리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저 뒤에 현무가 있는데 이 현무가 여기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죠. 물론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쪽에서 좌선으로 틀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배경이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조금 내려온 것이 이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관룡자, 심용척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혈이 거의 없죠. 부친 쪽은 여기가 약간 있지만 모친 쪽은 거의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묘를 하게 됐습니다. 파묘를 했는데 아버님 산소는 유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산소는 유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까맣게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호지에 그 까만 유골 흙을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셔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요.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맹호유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호가 산빛 아래 노는 것을
맹호유강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 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호유강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리고 맹호출림이 있습니다. 맹호유강은 맹호가 산 등성에 있는 것이고, 맹호출림은 맹호가 산에서부터 쭉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이 맹호유강이나 맹호출림은 모두 이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형인 금사향일이 있습니다. 황금사자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형이죠. 이런 데는 콧등에 자리를 잡습니다. 금사 농주형이 있습니다. 황금사자가 구슬을 희롱하는 듯한 그런 자리죠. 자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앞발에다가 자리를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코에다 자리를 잡습니다. 또는 우마형이 있습니다. 소나 말. 이런 경우에는 형태에 따라서 이마 또는 콧등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사출동형이 있죠. 생기 발발한 뱀이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뱀이 그대로 쭉 빠져나오면 이마 정수리에 자리를 잡고요. 또는 고개를 어느 쪽으로 틀느냐에 따라서 눈에 자리를 잡거나 귀에다 자리를 잡습니다. 봉비난무가 있습니다. 봉황이 날아오르거나 난새가 춤을 추는 형국. 그런데 자리는 가슴에 잡습니다. 또 공작이 알을 품은 공작포란, 금닭이 알을 품은 금계포란, 이런 데는 그 둥지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 연소가 있습니다. 제비집처럼. 그 연소는 입구에서 좌측이나 우측에 감춰진 데 자리를 잡습니다. 또 층뇌가 있습니다. 오목하게 손처럼 만들어졌는데 가운데에 술동이를 뉘어놓은 듯한 그런 자리는 그 술동이 입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이 발돋움한 것 같은 선인교족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배꼽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복부혈에는 꼭대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 인두혈이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태는 형태에 따라서 이마 또는 준두, 코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원타별구가 있습니다. 도롱뇽, 악어, 자라, 거북이.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머리 끝에 잡거나 또는 껍데기 바로 입구, 목을 지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꾸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중국에 내려오는 모든 풍수서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벌써 한 2000여 년 동안 완성된 그런 학설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꾸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맹호유광형에서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는 밑에서 보고 자리가 저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980년대 개척한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용척을 가지고 잡았죠. 매우 오래전입니다만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올라가시면 자리가 없고요.
말뚝으로 하나 주세요. 자리를 잡았는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정식 허가가 나고 벌목을 하고, 제가 해외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유튜브에서 보시고 어떤 분을 초빙해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표시를 해놓은데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잡은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수맥입니다. 옆에 수맥이 감싸고 지나가야만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 생기를 산기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당혈이 있으면 반드시 밑에 와서 이 수맥이 합쳐지고 또 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땅을 봤더니 시커멓게 젖은 흙이 나오고 물이 솟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숯을 가져라. 그래서 숯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던 거죠. 약 1년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전순의 자리를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안 되고 물이 솟았죠. 제 생각엔 그분이 뭐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실수를 했을 뿐이겠죠. 제가 지정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죠. 제가 점지한 자리는 바로 이쪽 자리가 됩니다. 부모님을 모셔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자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잡았죠. 이 보시기에도 사진에도 여기 물이 흥건하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해놓고 전부 다 여기 잔디를 입혀서 조성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저 위에 전순이죠. 혹시 혈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헤드 부분을 조금 위로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좀 감지가 될까. 자, 어떻습니까? 전혀 여기는 혈이 없죠. 수맥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죠. 수맥 탐사봉을 쓰실 땐 항상 앞을 아래로 숙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예. 그분이 명당 자리라고 잡았다는 자리가, 예, 이렇게, 이 수맥지지입니다, 전부 다. 이거 제가 흔드는 게 아니죠? 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면 저 위에 제가 잡아서 제가 잡은 자리입니다. 저 위에 과협이 있고, 예, 여기가 입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혈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꾸 하셨다는 선친을 앞으로 모시려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혈폭이 네, 여기까지 혈폭이 됩니다. 7m 정도 되죠. 땅을 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혈토가 나오죠. 오색토가 황금빛 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황금빛, 금빛 이렇게 가루 같은 흙이 가득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가렸습니다. 일부만 잠깐
보시게 돼 있고 이렇게 좋은 땅에 모셨던 거죠.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룡자 심룡척은 1980년대 제가 막대한 사비를 들여서 개발한 명당을 찾는 기구입니다. 지난 서기 2000년 7월 초에 제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잡혀갔습니다.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로 송치가 됐죠. 그해 10월 14일 그리고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직원들이 나와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구가 작동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해 연말에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틀림이 없는 거죠. 19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국내의 유명한 풍수 교수님들은 이 기구를 쓰고 계십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 광주의 이모 교수님, 대구의 김모 교수님, 전주의 유모 교수님, 대전의 남모 교수님, 이분들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부터 이미 이 기구를 쓰고 계십니다. 그분들 이외에도 쓰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쓰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남에게 이 기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귀중한 것은 자기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기구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조상님이나 부모님 산소가 명당혈에 있는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사업장, 점포가 명당혈에 있는지, 땅을 사고 싶은데 이 땅 저 땅 중에서 어느 땅에 명당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때는 이 기구를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만 있다고 해서 무모하게 산소를 이장을 하거나 또는 집터를 잡아서 집을 짓는다든가 반드시 풍수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생기가 내려오는 명당혈입니다. 이런 데는 모두 관룡자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기가 내려오는 명당혈 옆으로는 반드시 수맥이 싸고 내려옵니다.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명당의 혈을 산기시키는 걸 막아주는 자연의 이치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맥의 앞에 합쳐지는 데를 전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이렇게 명당혈이 쭉 내려오면 사이사이에 수맥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관룡자 심룡척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더라. 그럼 이거 다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잘못 쓰면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명당혈은 산소 양쪽에 살짝 걸쳐 있고 가운데 수맥에다 모시게 되는 겁니다. 합장을 하셨는데 한 분은 명당혈에 들어가고 한 번은 수맥에 걸치게 되는 이런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집을 지었는데 한쪽 구석만 명당혈에 있고 집 전체가 수맥에 들어가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큰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권위 있는 풍수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